트리거가 된 거는 디올백이랄지 뭐 대파랄지 그 전에 대파 논란이 있기 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든가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든가 그런 게 없고 사실은 법인세 인하시키고 대기업 법인세 인하시키고 종부세 인하시키고 뭐 이런 것들로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게 이제 자가당착적이 된 거야.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렇죠. 또 김건희 여사는 분명히 대선 전에 뭐 본인은 영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숍에 가는 거를 봤고 또 그 일종의 이제 그 일종의 뇌물을 받는 장면인 것 같은 좀 그런 것도 이제 생생히 봤던 거 아니에요. 그 뇌물이죠, 뭐.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뇌물이에요. 그렇죠. 뇌물이라고 예. 보는데. 그리고 또 이제 물가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논란, 예전에도 뭐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적은 있지만 그때는 경제 성장률도 높았던 때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낮고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사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가 물가 관리를 다른 나라보다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좀 그 대통령의 태도에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화가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결과는 봐야겠지만 선거는. 근데 본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죠. 날씨 좋죠. 네. 아주 맑은 것은 아닌데, 네. 예. 뭐 벚꽃은 아직 안 졌고. 네. 이게 이제 날씨와 투표율의 얘기는 오래된 이제 얘기긴 한데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는 그 연관관계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전 투표도 이제 있고 일단은 그 다음에 본 투표 날 같은 경우에 뭐 투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좀 투표소가 거리가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비해서 요즘에는 바로 옆에 학교, 동사무소, 뭐 아파트 어떤 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뭐 이제 좀 비가 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난번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그 환경이 이제 외부적인 기후나 환경 요인이 투표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뭐 저는 이제 높아지는 이제 흐름들 가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지금 10시 기준으로 10.4인 거죠. 10.4. 예, 여기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건 이제 오후 1시에 합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그럼 이거 어느 수준이냐? 21대 총선이 이 시각 기준으로 11.4% 그러니까 1%포인트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투표율이 떨어지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았잖아요. 워낙 높았어요. 예, 한 5%포인트 높았기 때문에 요 흐름이면 가면은 조금씩 떨어지고 합산되고 하면은 지난번 66.2% 수준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70이 넘어간다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아니 싶고요. 지난번에 1%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투표율만 계산했을 때 1%포인트 낮다. 그러면 이 수준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66 더하기 사전 투표율이 한 4 정도 높았으니까요. 66 더하기 3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수준으로 가면은 지난번으로 이제 쭉 가는 수준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1%가 있으니까 오후에도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흐름이 그렇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66 아니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70까지 넘어가기는 좀 70까지 넘어가기는 힘들지 생각이 되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막판에 아주 높아지는 것은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퇴근해서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1시간 남겨놓고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정상 기자였지만 본투표율에서는 그러진 않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연령대별 투표율도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 얼마나 정확했나요? 나중에 뭐 한 6개월 후에 중앙선관위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연령대별 투표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조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지 진짜. 진짜고 이제 그것도 조사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도 개수로 안 세요? 개수 안 세요? 규모를 상당한 규모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보세요. 이제 이 비밀 투표라고 하는 걸 협의의 비밀 투표는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알 수 없는 게 이제 협의의 비밀 투표예요. 근데 만약에 그 개념을 헌법적 비밀 투표를 광의로 넓히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그 정보를 또 활용해가지고 분석에 활용하는 이것도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식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참여했는지 여부도 난 비밀로 하고 싶은데
근데 국가에서 참여한 사람들을 가지고 몇 20대는 몇 프로를 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연령대별 지지율 다 나오잖아. 근데 그건 이제 예. 대규모로 조사를 해서 예.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 후에. 예. 선거 후에 또 조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출구조사에서 사전투표고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참여해서 세대별 비율을 이제 출구조사하는 팀에다가 전달을 해줬어요. 그 추정하는 참고하라고. 여론조사 쪽에다가?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 있잖아요. 거기다가 공개는 하지 말고 네. 그것을 분석하는 참조하라고. 아. 예. 그래 사전투표 표심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대에 따라서 네. 표심이 이제 성향이 확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그걸 모르고 35% 했다, 뭐 20 몇 프로 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투표로만 계산하지는 않는군요. 않는 거죠. 그리고 출구조사.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또 주는지는 잘 확인이 필요한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 워낙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조사 기관들이 이제 당일날 오늘 조사를 막 돌려요. 예.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 했으니까 어디에 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조사도 많이 이제 대규모로 실시가 됩니다. 지난번에 출구조사를 총선 때 네.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출구조사, 총선에. 총선. 네. 왜냐면 그 바운더리 밖에 있었잖아요. 참 그거는 네. 어려운 문제. 그 이제 그 법이 밖에 있었어. 방송 3사하고 다른 데들도 시도하는 곳들이 있지만은 이제 네.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방송 3사가 이제 하나의 팀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KBS에 있으셨으니까. 매독 그런데 들죠, 매독 들어. 예.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요인이 하나. 예. 그래서 3사가 같이 해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리스크를 혼자 감당하기 싫은 부분이 커요. 리스크했지. 예. 근데 이제 예. 결과는 동일하게 배달이 됩니다. 방송사에. 과거에는 따로따로 했었어요. 맞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왜 같이 하게 됐냐는 이제 예.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이제 하나가 완전히 큰 아작이 나면 예. 사실은 하나가 틀려버리고 하나가 맞으면 지난 대선에서 JTBC가 네, 그런 혼자 문제가 있기 했었지, 때문에 혼자 했었지.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같이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출구조사 그 받으면 결과는 동일하게 방송사에서 봤는데 보도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레인지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고도의 방송사별로 이제 이렇게 뭐 쭉 추적 조사들이 있고 하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레인지를 한 10석으로만 가자. 이거 불안하니까 30석으로 가자. 같은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승패가 갈리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정무적 감각이 들어가요. 그 승패라는 거는 결국은 예측치가 맞았느냐 틀렸느냐라는 네. 방송사 출구조사의 성패.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전에 주니어 때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출구 조사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예측 조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했는데 그러면은 한 100곳 정도를 담당해서 했는데 하나 틀리면은 이제 상당량 부분을 토해내는 계약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긴장이 되죠. 예. 예전에 그 지난 총선 때 KBS가 예측했던 게 민주당이 155에서 178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때 18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벗어나는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 네. 예. 그 총선은 사실은 그 예측 조사나 출구 조사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선은 왜냐하면 대선은 사실은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는 우리가 투표율 중요할 것 같지만은 카운팅이거든요. 네. 좀 많으면은 이기는 것이 맞추는 거 사실은 대선은 그래서 대선은 뭐 최근에는 틀린 경우들이 거의 없는 것인데 예. 그다음에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는 광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렇지. 근데 이제 그나마. 총선은 254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선거구니까. 예, 1등인데 이게 이제 막판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뭐 차이도 얘기하고 스몰프도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 후보의 지지층들의 투표 적극성이 높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트럼프도 뭐 샤이 트럼프가 있니 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할 때 샤이 표심이 있니 얘기하잖아요. 샤이라는 게 응답을 안 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더 가는 거예요. 가령 이제 어느 동네에 10명이 살아요. 10명이 사는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대 6이야. 찬성이 4고 반대가 6이에요. 그걸 뭐 어느 모일 모시에 투표를 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4대 6인데
4대 2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렇지. 4가 다 나갔는데 저기는 6에서 2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참여 의지가 어느 쪽이 강하냐. 이 부분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인데 비해서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이고 예.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가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이건 지역구가 많아서 논란이긴 하지만 이미 투표를 한 네. 사람들이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